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재종의 들길에서 마을로라는 시를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본문 바로 그냥 들어가 볼까요? 내용 정리. 해제 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저물녘 들길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해제를 보시면 저물녘이라는 뭐가 나온 거예요? 시간적 배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또 들길 공간적 배경이 될 거라는 얘기네. 풍경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플러스 얘기할 거야, 마이너스 얘기할 거야?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네요. 생명력과 농촌 마을에서 느껴지는 향토적인 정취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농촌이구나. 그래서 농촌의 어떤 시골스러운 느낌, 향토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내고 날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생 전반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그런 생각의 확장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이 해제가 만약에 보기 문장이라면 보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가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 주제는 농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향토성이고, 그리고 그걸 통한 인생의 전반에 대한 성찰이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시의 화자는요, 들길에서 마을로 어머나 시상전개 방식도 노출이 됐다. 시상전개 방식 어떻다? 시선의 이동이 될 거다. 근데 크게 어떻게 움직여갈 거다? 들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들길에 핀 흔들리는 망초꽃을 바라보던 화자는 쏙독새의 울음을 들으며 생명력을 느끼고 삽을 씻는 노인과 마을의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로 시선을 이동하며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정서를 토대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성찰, 인생 전반에 대한 이 화자의 가치관 또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되게 긍정적일 거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등 선택지, 표현법 선택지에 나올 만한 문장이다.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 여러분 그림 그리듯이 머릿속에 쫙 전경이 떠올라야 된다 그거야. 묘사하고 있으며 마침표 및 쉼표의 활용과 의태어를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를 왜 또 특별히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는 뭐기 때문에 산문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문시라는 건 여러분 일단 뭐가 없는 거야? 연이나 행의 구별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산문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쭉 소설을 볼 때처럼 줄글로 쭉 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사나 어미의 생략, 압축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요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면 특히 연구부는 뭐 가끔씩 1년, 2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산문시 같은 경우는 행은 구별이 안 돼. 행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쭉 줄글로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산문시라고 얘기하는데 산문적인 거죠. 마치 소설처럼 산문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란 말이죠. 그러면 시는 뭐여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줄글로 이렇게 쭉 마치 수필이나 소설처럼 늘어져 있는데 여기에 리듬을 부여하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 리듬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 마침표나 쉼표를 잘 활용하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다? 의태어를 활용하게 될 거다. 음성상징어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반복이 돼. 멍멍 꼴꼴 매일은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리듬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뭐도 있냐면 산문시가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반복이나 대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또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복법이나 대구법은 운율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문시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나 수필처럼 줄글 형태이고 행의 구분도 없고 연의 구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운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건 산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됐죠? 자, 해제를 통해 중요한 내용 점검했고요.
있고요. 작품 제목 보십니다. 들길에서 마을로.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거 이미지에서 봤어? 시선의 이동이 라는 시상 전개 방식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말도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뭐가 바뀌는 거? 내용이 바뀌는 방식 또는 정서가 바뀌어가는 방식, 내용이나 정서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방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시상전개 방식이다. 네, 시상이라는 건 시 안의 내용이나 정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갈래, 성격, 향토적이다, 독백적이다, 혼잣말 하는 거다 여러분. 누구한테 말 건네거나 이러는 거는 없다라는 거. 감각적, 산문적, 서정적 다 얘기했습니다. 주제,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인생에 대한 성찰이 주제가 될 거다라는 거. 특징, 산문적인 진술, 담담할 거다, 시선의 이동 나타날 거다, 감각 이미지,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생명력과 농촌마을의 서정, 정서적,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될 거다. 음성 상징어 나와서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이게 첫 번째 효과죠. 두 번째 효과,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날 거고요. 현재 시제 쓰일 겁니다. 자, 현재 시제 서너 말음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친구 있으면 안 됩니다. 뭐뭐, 니은이나 뭐뭐는 네, 요게 현재 시제죠. 이 현재 시제를 통해서 현재 시제 쓰고 있으면 여러분 현재 일어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 거야? 생동감과 현장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소재들을 연결할 겁니다. 연결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자연과 자연, 인간과 자연물 사이에 교감과 소통을 그려내게 될 겁니다. 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걸음, 해질 무렵 시간 배경 나왔고요. 들길, 공간 배경 나왔습니다. 해질녘, 들길에 선다. 지금 화장 어디에 있다? 들길에 서 있습니다. 니은다. 요 니은 뭐다? 현재 시제다. 효과, 생동감, 현장감이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게 첫 문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들길에 선다. 기염기염 산그림자 내려오고. 자, 산그림자가 기염기염 기어서 이런 느릿느릿 기어가는 형태가 느껴지시나요? 음성상징어가 활용이 됐죠? 네, 음성상징어 여러분 무슨 효과 있었다? 생동감, 현장감을 가지고 오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음성상징어 의태어 쓰인 거 확인하셨고요. 산그림자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서 내려와. 산그림자는 여러분 생물, 무생물? 무생물이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그렸단 말이야. 마치 생물처럼 움직임이 느껴지는 표현법을 활용이 됐습니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화류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확인하셨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져서 해가 지니까 산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시적인 표현이죠. 설명 방식 머릿속에 산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묘사가 됐습니다. 됐죠? 길섭에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망초꽃들이 몰래 흔들린다는 거는 바람이 세게 안 분 거지. 잔잔하게 바람이 부니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이 망초꽃들, 들꽃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망초꽃들 바라보고 있었어. 들길에 서서. 그 다음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뭔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플립에 점 이렇게 맺혀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점점은요. 문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원관념이 이슬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라는 연결어가 쓰였기 때문에 직유가 쓰인 거고요. 이 점들이 눈물방울 같았던 그 점들이 이제 벽 끝으로 올라가서 수정방울로 맺힌다. 이렇게 맺히는 거죠.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화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뭐구나? 아, 별을 보고 있는구나. 망초꽃을 처음에 봤었는데 별로 시선이 이동이 됐구나 라는 거.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 대상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수정방울로 맺힌다. 수정방울도 역시 원관념은 이슬이구나. 그런데 수정방울로 맺힌다 그랬으니까 여긴 연결어가 없어. 그러니까 벽 끝에 맺힌 이슬
콜 수정방울이 됐으니까 여기는 은유가 쓰인 거고, 이슬을 벽 끝에 맺혀 있는 요런 벽 끝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 요런 이슬을 수정방울이라고 보석으로 표현했으니까 아름답게 표현한 거다. 미화법 확인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화자가 관찰한 거야. 화자가 들길에 서서 처음에 뭐 봤어? 망초꽃들 봤어. 그 다음 뭐로 시선 이동했어? 벼로 시선을 이동해서 벼에 맺혀 있는 이슬을, 너무너무 순결하고 맑은 이슬을 바라봤죠. 그렇게 관찰하다가 이 화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허투른 것이라는 건 헛된 것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벽 끝에 맺혀 있는 이슬 방울, 의미 있다 없다? 헛된 것이다? 아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아, 세상에 이 모든 존재가 벼에 맺혀 있는 이슬조차도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세상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죠? 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대상에 대한 가치인식, 여러분, 가치인식. 모든 대상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 라는 인식을 했다. 그 얘기야. 플러스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라는 인식, 거기에 이르렀죠. 네, 화자의 정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벼에 맺혀있는 이슬은 사실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해, 우리는. 그런데 시인의 너무 섬세한 감수성, 그걸 생각하는 거지. 벼에 맺혀있는 이슬을 보면서 아,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수정방울 같아. 너무 아름다워. 아, 그러니 이렇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마저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시인이. 이해되셨죠? 그게 대상에 대한 가치인식입니다. 계속 가십니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자, 화자의 결론이 이거였어. 세상에 헛된 것은 없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야. 벼의 이슬도 항상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시인처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으로 발견되고, 그러니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그죠?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쭉쭉쭉쭉 음성상징어. 현재형 시제 니은다 계속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쏙독새의 울음 청각 이미지 확인되셨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생명력과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들이 반복이 돼서 보인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쏙독새가 울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울음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울음 때문에 벼들이 자랐잖아. 그 울음으로 벼들이 자란다잖아요. 벼들이 자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는 거야. 보이세요? 자연과 자연의, 앞에 우리 봤었죠? 자연과 자연의 교감, 소통, 이 확인이 되는 거야. 쏙독새가 쏙독 울면 벼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쑥, 쭉, 쭉 이렇게 자라는 거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해가지고 서로 생명력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자연의 연결, 소통,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하루 일과를 마치셨죠? 그런 노인,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 자, 이 노인, 이 화자는 노인보다는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삶의 모습이 나의 꿈이야. 그러는 순간 노인과 이 화자의 연결, 교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노인,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향하는 삶이 드러나 있는 존재가 노인이고, 이 노인의 삶을 왜 지향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 속에서 그 섭리에 따라 늙어가는 삶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노인이 막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막 보톡스도 맞고 막 그래서 막 주름살을 지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 늙어가는 늙음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야? 노인이에요. 노인이 문득 서쪽 하늘,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자, 주의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색깔 펜들을 여러분도 한번 써보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서천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들어와 있을까요? 화자의 시선 이동은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 이동이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 이동이다? 노인의 시선 이동이다. 노인의 시선이다. 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되겠다. 별표 3개 체크하고 가십니다.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 북새는 여러분 새 아니다. 새 아니야. 노을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북새가 북새질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북새, 노을이 북새질, 야단스럽게 법석여. 그러니까 노을이 막 빨갛게 막 온 세상을 물들이면서 막 진하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그럼 무슨 이미지가 부각됐어? 빨간색의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노을이 짙게 지치면 그러면 내일은 어떻다고? 쨍쨍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보며 내일의 날씨를 가늠하는 거죠. 노인도 그러셨고 그 노인을 따라서 화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죠. 그죠?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해가 타오를수록 여물어 가는 벼들의 건강한 생명력을 더 생각하게 된 거죠.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청각 이미지 나왔고요. 더욱더 푸르러진다. 시각 이미지 나왔습니다. 또랑물 소리 크게 들린 청각 이미지와 벼들이 더욱더 푸르러지는 들판의 시각 이미지. 두 이미지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왔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합 감각이 쓰였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감각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처럼 또랑물 소리가 막 크게 들려 청각 이미지, 들판을 봤더니 더욱더 들판이 푸르르게 보이는 거죠. 시각 이미지. 두 이미지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왔으니까 복합 감각이 쓰였다. 그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들판이 끝나요. 왜냐하면 뒷문장을 보면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들판에서 마을로 시선의 이동을 지시해주는 시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들판이 끝났어. 그러면 들판에서 화자의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됐었는지를 여러분 마무리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전반부의 끝이 끝났는데 보니까 망초꽃들 봤다가 벽끝 봤다가 그 다음에 노인으로 시선이 이동이 됐었다. 그러면서 저녁 무렵 들판에 싱그러운 생명력을 그렸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신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특 문제에 이미 출제가 됐단 말이야. 선택지를 보면 노인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마치 어떻게 우리 기억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냐면 시를 자세히 안 보면 섬세하게 안 보면 기억에 오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노인은 인간이니까 당연히 마을에 있었겠지. 이렇게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들판이 더욱더 푸르러진다. 여기까지 해서 들판이 끝났는데 노인은 그 들판 쪽에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리고 또랑물에서 이렇게 팝을 씻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마을에 안 계시고 들판에 계셨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들판에서 시선의 이동이 있었을 때 화자가 시선의 이동이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마무리 짓는 분이 노인이었다라는 거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마을 쪽에 소속돼 있다? 아니다.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들판의 시선의 이동의 대상이었다라는 거 잡고 계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살짝 이게 함정으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거나 뭔가 시간이 분리가 될 때 그 대상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요 뭐 A에 속해야 되는 걸 B로 살짝 옮겨 놓는 이런 방식들은 출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때는 딱딱 나눠 놓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자, 마을로 이제 가볼까요?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녁을 준비하고 있구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이구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오롯한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이고요. 기도는요. 기도는 여기는 저잖아. 저. 그럼 저니까 앞문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 질긴 전통과 저 오롯한 기도는 모두 다 뭘 가리켜? 저녁 준비를 위한 연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연기를 이분이 질긴 전통,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전통이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온전한 기도인 거지. 우리 뭐야?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살기 위해 먹는 거야?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여러분, 밥 굶으면 안 돼. 먹는 거 제일 중요해. 온 인류가 그렇게 생명을 이어왔던 거죠. 그것은 정말 온전한 기도다.
그래서 아주 성스럽고 경건한 느낌을 부여한 거죠. 먹는 것에.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저녁밥을 짓기 위한 연기가 너무너무 온전하게 하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인간의 어떤 소망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그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추측하고 갈 수 있구나. 민중의 그 농촌 공동체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예찬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구나. 끈질긴 생명력, 질긴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쌀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했어요. 인간들이 죽이라도 만들어서 숙련이라도 데워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했단 말이야. 그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생명의 힘이 밤꽃보다 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들이 넓어진다. 자, 어떤 거야? 이렇게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갔던 이 힘, 이게 너무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화자의 코로는 뭐가 막 들어오는 거야. 밤꽃이 사태가 났어. 밤꽃이 막 난리 부르스로 막 피어난 거지. 그래갖고 막 향기를 뿜어내니까 향기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밤꽃 향기를 맡으면서 문득 들이 넓어진다. 다시 시선이 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평선은 여러분 저녁 무렵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거야. 들쪽을 봤어도 어둑어둑해져서 보이지 않는데 그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마저도 막 시야가 넓어진 거야. 뭐 밤꽃 향기를 맡으면서 막 그 싱그러움에 막 머리가 맑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을 풍경으로부터 밤꽃 향기를 맡으면서 드넓은 들판의 느낌을 받은 거죠. 표현법 시각의 청각화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평선은 보는 거잖아. 지평선 보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듣는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느껴져야 될 것을 전혀 낯선 청각으로 느끼는 문장이 나왔다. 이렇게 시각의 청각화라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공감각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을 들판에 마을 풍경으로부터 밤꽃 향기를 맡고 밤꽃 향기를 통해서 들판의 지평선을 느끼는 그런 문장이 아주 멋진 문장이 나타난 겁니다. 뿌듯하다. 정서의 직접 노출. 여러분 뿌듯하다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마음이 막 가득 찼다는 얘기야. 마음이 벅차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들판에서는 쑥국새 울음이 벼들을 자라게 했죠. 자연과 자연이 소통하고 교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마을에서는 내가 너무 뿌듯했어. 마음이 막 기쁨으로 퍽 차오르니까 이게 뭘 불러냈어? 자연의 쑥국새 울음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됐죠? 화자의 정서에 자연물이 화답한 거야. 물화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인 거죠?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 기쁨이. 그래서 쑥독새가 또 막 우는 거죠.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강물 초차 시리게 우는 서러미 옵니다. 자, 수국새가 우니까 이번에는 화자가 기쁨으로 마음이 벅찼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수국새의 울음이 화자의 서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 정서인 한과의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민족이 보통 이런 거지. 그냥 울컥울컥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울컥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그 DNA에 흘러오는 어떤 한의 정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또 공감각 쓰였습니다. 청각의 촉각화.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나요? 있어요? 어디? 문장 찾아보세요. 문장.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청각의 촉각화 어디 있어? 찾았어요? 네, 잘 찾았어요. 시리게 우는. 다시 말해. 쑥독새의
울음일 수도 있고요. 강물의 흘러감이 될 수도 있겠다. 강물의 울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이 문장을 보면 앞강물조차 시리게 오는 서러움이다 그랬으니까 쑥독새의 울음에 강물의 울음이 섞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울음은 울은 거니까 쑥독 쑥독 울거나 콸콸콸콸 졸졸졸졸 소리가 난 거지. 청각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 시리게 오는 시리다라고 표현했잖아. 시리는 건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인 거잖아요. 촉각. 그래서 역시 뭐가 일어났구나. 감각의 전이 공감각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확인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우 막 감정이 진짜 막 기쁨으로 벅 찼다가 막 밤꽃의 향기 맡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마음이 막 차올랐다가 그게 쑥독새의 울음을 불러내니까 쑥국새가 쑥국쑥국 울고 막 강물이 흘러가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왈칵 뭐 이러고 있는 막 인간과 자연이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좀 아름답고 좀 눈물 나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시죠. 하지만 이제 하루를 여미며 이를 매듭지어 끝마치며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하루를 여민다는 것도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여미는 건 뭔가 내가 감각으로 눈에 보이게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쓰였다?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저 노인 누구야? 우리 들판에서 봤던 노인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죠. 탁배기 한 잔이라는 건 노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픈 마음이 들어가 있는 소재일 겁니다.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건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이루는 말이래요. 그 저녁 무렵에 개에게 밥을 줄 때쯤 해서 뜨는 별이다. 그래서 이제 금성을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는데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이니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더 깊어지고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어가 됩니다.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자, 노인과 화자가 턱배기 한 잔을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 개밥바라기 별이 하늘에 딱 떠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고요하고 아늑하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고즈넉하겠다, 뭐 더 아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보면 자연보다는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거, 밤꽃보다 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 우리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밥바라기 별보다 뭐가 더 고즈넉하다? 노인과 나누는 탁배기 한 잔이 더 고즈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화자의 깨달음입니다. 길은 여러분, 길은 인생의 문학적 상징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길이라는 건 어떤 곳을 향한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딘가를 향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자체로는 가장 큰 상징은 뭐다? 인생의 상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화자의 이 깨달음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은 어디서나 열려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각자 나름의 어떤 인생들, 서로 다른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어디서나 만나죠. 어디서나 만나면 선생님이 어떤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세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선생님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 만남이 또 스스로 또 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길을 생각해 보니 또 스스로 길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굉장히 서늘하고
뜨겁기도 하고 교교하기도 합니다. 교교하다 낯선 단어죠. 아마 시로 출제가 된다,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아마 단어의 의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이 내는 길의 속성이면서 또 길로서의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서늘한 느낌, 아주 차가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길도 있고 인생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길은 굉장히 막 열정에 넘치는 뜨거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길, 어떤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희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아. 사람에 대한 애정이란 말이야. 자연보단 인간이 더 좋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여러 군데서 하죠. 그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으랴. 나는 이 들보다는 마을이 더 좋아. 인간이 더 좋아. 그렇지만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겠는가. 내가 설사 이 마을에 있지 않더라도 들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자연 속에도 뭐가 없겠나? 노래가 없겠나? 노래가 있을 거야. 표현법 뭐예요? 서리법이죠? 서리법 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이죠? 그 자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노래가 있을 거야. 노래, 기쁨, 삶의 희망, 삶의 기쁨 이런 게 없겠는가? 있을 것이다.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내가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더라도 그 자연 속에도 여러분 우리 봤잖아, 전반부에. 그 자연 속에 노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인생이 있을 거고 그 인생이 만들어낸 길이 있을 거고 그래서 노래가 있을 거고 그 노래는 곧 희망일 거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라. 네, 뭐뭐 하리라 의지적, 소망형, 종결, 어미죠. 그런 어떤 삶의 희망, 삶의 의지, 다짐 이런 걸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들길에서 마을로 걸어가며 느낀 정서가 인생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는 거. 길 얘기하는 부분부터는 인생에 대한 성찰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어땠다? 삶에 대한 긍정, 희망, 낙관. 여러분, 낙관은 미래를 플러스로 바라보는 거죠. 네, 어떤 삶에서든 노래가 있을 거고 그 노래가 세상을 좀 더 푸르게 밝힐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네, 시가 끝났습니다. 대숲 둘러친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인생이 여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작품 제목 기억나시나요?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이 이동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삶의 전망을 드러내는 시 한 편을 보셨습니다. 자, 시적 상황, 저녁 들길의 생명력과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아주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풍경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런 시 한 편을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선생님이 지금 시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렇게 핵심 정리할 때 시적인 상황,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거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화자의 최종 정서나 태도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시독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표현법이라든지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선택지를 볼 때도 요걸 우선순위로 두어서 상황, 대상, 그 다음 화자의 정서 이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 표현법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표현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쓰인 거 그리고 머릿속에 상이 이렇게 그림이 떠오르게 되는 묘사 쓰였던 거 확인하셨고요. 색채 이미지 여러분 뭐 확인하셨죠? 북색, 빨간색의 노을 같은 거 확인하셨었죠. 또 푸르다라는 색채 이미지 이런 거 막 활용했었어요. 음성 상징어도 여러분 쭉쭉쭉쭉 뭐 이런 음성 상징어 확인하셨었고요. 쉼표와 마침표를 활용해서 산문적인 리듬의 느낌의 리듬감을 부여하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줄글로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쉼표와 마침표를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끊어내면서 리듬을 만들어냈다. 라는 거 현재형 시제 다 확인하셨습니다. 작품에 화자의 인생의 성찰이 나타나 있다. 요거 정리하고 가십니다. 문장을 직설적으로 자기 느낌, 자기 깨달음을 직설적으로 노출해 놨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뽑아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선생님 뽑아놨습니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어떤 길인지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이런 식구들이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있다. 근데 이 성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의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작품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모습 여러분 자연의 교감과 인간의 교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자연과 인간의 교감도 인간의 교감도 대단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 망초꽃, 벽, 노인 여기까지 해서 들길. 그리고 마을에서 다시 들로 시선이 이동되는 거, 여기가 마을.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해서 자, 들길에서 마을로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정말로 자연과 자연이 연결돼 있고 자연과 인간이 연결돼 있고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낸다라는 정말 가슴 벅찬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고재중의 시 한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문적인 시, 리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선의 이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시선의 이동이 있었을 때 이렇게 큰 시선 속에서 자잘한 시선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